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레카 통계와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제 이야기는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어,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교육 자체가 진행이 되게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모든 선생님들을 다 음소거를 시켜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음소거 시켜드릴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 지금 함께 듣고 계신, 함께 참여하고 계신 보조 강사님께서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에 선생님들 이제 표정이 보일 수 있도록 네, 지정을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표정을 보면서 좀 빠르구나, 느리구나라는 걸 좀 판단해서 선생님들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켜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화면을 같이 열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레카는 모든 기능을 로그인 하신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주소로 직접 들어오셔서 지금 임시로 제공해드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네, 로그인 하신 상태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유레카 상시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레카 상시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서 유의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안내사항 첫 번째로는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매주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그리고 매주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분석 부분이 상시로 다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통계분석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7월 넷째 주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는 1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같이 진행하시다가 내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의 녹화본을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 보조 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유레카 이용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속도가 갑자기 처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빨리 나오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어진다 하시게 될 경우에는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앞에 보이는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레카 이용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레카의 모든 기능은 로그인을 하신 다음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선생님들 혹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다 하신 상태이실까요? 로그인이 되셨으면 로그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유레카에 바로 들어오셔서 유레카 임시 아이디랑 교육용 패스워드 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 하신 분들은 로그인 되셨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로그인 되신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레카의 모든 기능은 로그인을 하신 상태부터 사용이 가능하세요. 지금이야 제가 알려드리는 교육용 아이디랑 교육용 패스워드 이용해서 들어오셨지만 지금 같은 아이디는 제가 오늘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열어둘 거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막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로그인하는 방법 모르실 때는 유레카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클릭을 해주시면 각각 지역에 따라서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로그인이 되셨다면 유레카의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는 이 기능들 중에 두 번째,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설문조사는 지금처럼 마우스를 두시게 되면 4개의 게시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4개의 게시판에 기능상의 차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딱 하나 차이가 존재한다면 마지막 교직원 인증 메뉴를 보시면 이 교직원 인증 메뉴에서 만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분들이 응답을 하러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선생님들 EPKI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EPKI 인증을 통해서만 설문 응답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EPKI 인증을 하셔야지 설문 응답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설문지를 교직원들에게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인증에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은 다 동일해요. 교육과정 평가형부터 수업 실습용까지 모두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수업 실습용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세 번째 메뉴인 수업 실습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공용 아이디, 지역별로 공용 아이디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각각의 설문조사는 이 조사자분께서 직접 설정해 주신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설문조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서 빨간 색깔 등록하기 버튼을 같이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여기까지는 다 나오셨을까요? 네,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면 왼쪽 하단에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조사자에는 선생님 성함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제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조사자 부분에 선생님들이 속해 계신 기관이나 혹은 속해 계신 부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다시 설문조사를 찾아 들어가실 때 검색을 선생님 성함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설문지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이거 설문지가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조사자에는 선생님 성함을 작성해 주시고 선생님 소속이나 혹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관명으로 따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에는 선생님 성함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지를 관리할 때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혹은 문항을 수정하거나 계열을 수정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 혼자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비밀번호를 다른 분께 알려드렸다가 그 다른 분께서 설문조사를 지우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이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실제로 선생님께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락처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분들이 응답을 하시다가 문의가 생기는 부분 혹은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님께 직접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조사 기간은 시작 날짜부터 끝 날짜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조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간단하게 유레카 온라인 상시교육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명을 작성하셨다면 조사명 오른쪽으로는 조사명 비공개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게시판에 유레카 온라인 상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되는 게 아니라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난 이거 조사명도 보여주는 게 조금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사명 비공개를 체크하고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체크하지 않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속해 계신 기관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명까지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 조사 소개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조사 소개 부분에 간단하게 유레카 온라인 상시 교육용 설문조사입니다
라고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제 개인정보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개인정보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조사 소개 부분에 개인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취합이 되고 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폐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도 조사 소개 부분에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요를 작성을 해주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설문조사의 옵션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가장 먼저 설문조사의 외형을 꾸며줄 수 있는 기능인 테마 선택입니다. 테마 선택에 빨간 색깔 테마 선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10가지의 이미지 형태로 설문조사의 외형을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단순하게 색상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테마 선택 아래 보이는 테마 색상 선택에 빈 네모 박스를 클릭하신 다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설문조사의 외형을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이에요. 이 조사 대상은 선생님들께서 동일한 설문지를 여러 분들에게, 여러 집단에게 배포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때 어느 집단에게 배포했는지 확인하시라는 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직원이라고 해두었다고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설문지를 여러 개 만드신 다음 배포하는 집단이 다르실 때 어느 집단에게 배포하셨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응답 및 중복 검증이에요. 이 응답 및 중복 검증은 사실 유레카 옵션 중에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응답 및 중복 검증은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백화점 혹은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하면서 여러 번 응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응답을 많이 한 사람 쪽으로 응답의 방향이 기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이메일 주소나 학번, 사번, IP 그리고 기타의 내용으로 중복 검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IP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컴퓨터들이 각각 개별 IP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빠져나오는 IP가 공용 IP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파트들에서도 대형 허브를 사용하면서 공용 IP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의 응답자가 빠르게 응답하고 나면 그 다음 응답자부터는 이미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IP를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요즘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중복 검증의 내용이 휴대폰 번호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휴대폰 번호로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타의 내용을 입력하실 때에는 예시를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특히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자를 바로 쓰는 분들도 있고 점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아예 작성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가 이 구분자별로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예시를 작성해 주셔서 같은 형태로 중복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접근 제한이에요. 이 접근 제한은 있음으로 하게 될 경우 비밀번호를 한 가지 더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아시는 응답자에 한해서만 설문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밀번호 앞에서 하나 더 설정했었죠.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선생님만 알고 계셔야 하는 이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라면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는 응답자분들께 반드시 함께 배포를 해주셔야 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지만 응답이 가능한 비밀번호입니다. 가급적이시면 이 접근 제한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다음으로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설문항 번호 표시에 표시로 체크하시게 될 경우에는 설문 문항 앞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문 1, 문 2와 같은 형태로 문항 번호를 붙여드려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가끔 하위 문항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문 1-1, 문 1-2 이렇게 하위 문항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설문항 번호 표시에 표시 안함을 체크하신 다음에 문항을 만드실 때 문항 앞에 직접 문 1-1, 문 1-2와 같은 형태로 문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표시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설문지 공개 여부입니다. 설문지 공개 여부에 공개로 두고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게시판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설문조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문항만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때 설문 응답 결과를 확인하거나 문항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항의 구성이나 혹은 문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든 설문지가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개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설문지 응답수 제한이에요. 이 응답수 제한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선착순 설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 응답수 제한에 제한 있음을 선택하시게 될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제한 있음 그리고 숫자 100을 입력하셨다면 100번째 응답자까지는 응답이 정상적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101번째 응답자부터는 설문 가능한 인원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문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설문 응답이 불가능하게 돼요. 저는 제한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기호창과 설정을 다 마무리해 주셨다면 마지막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칠판 모양으로 완성된 개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선생님들 혹시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는 다 진행이 되셨죠? 네네. 여기까지는 다 진행이 되신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태까지 저희가 설문지의 옵션을 설정을 하고 개요를 작성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 화면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게 될 경우에는 만들기 수정, 설문조사 관리에 만들기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총 7가지 문항 유형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항 유형에 마우스를 두시게 되면 간단하게 문항 유형에 대한 소개를 해줄 거고요. 이 문항 유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항 유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단일 선택형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단일 선택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셨을 설문 문항 유형이에요. 한 문항에 대해 하나만 체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응답만 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그럼 단일 선택형을 클릭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단위 선택형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질문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필수 여부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또 보기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항이죠.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질문을 입력해 주셨다면 이제는 필수 여부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필수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가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필수, 그리고 모든 응답자가 응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마지막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응답자만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모든 문항을 선택형 문항으로 만들어 두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모든 문항을 선택형으로 만들어 두실 경우에는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할 때 지금처럼 응답이 안 돼 있는 문항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이 100건, 200건 정도 받아졌다고 하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게 50건, 60건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시면 설문조사를 하실 때 대부분의 문항을 필수형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필수형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대부분 응답 받은 개수만큼 통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필수형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기의 개수는 성별은 총 남자와 여자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수를 2를 입력하고 보기 입력 버튼을 클릭해주면 보기를 입력할 수 있게 돼요. 이곳에서 보기 1번에는 남자, 보기 2번에는 여자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기 한 가지를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에는 남자, 보기 2번에는 여자로 설정해 두고 보기 3번에 기타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를 작성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보셨겠지만 각각의 보기 오른쪽으로는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체크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자유응답형 추가 체크박스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하시다 보면 가끔 기타 하고 기타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서술형 칸들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하는 보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형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질문을 입력을 해주셨고 필수 여부 지정해 주신 다음 보기까지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문항을 등록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바로 문항이 등록이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복수 선택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복수 선택형은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항 형태입니다. 복수 선택형을 같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에 질문으로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두고 이번에는 보기를 4가지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보기 1번에는 강아지, 보기 2번에는 고양이, 3번에는 병아리, 4번에는 고슴도치 해서 4가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선택형에서 보시면 선택 방식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확히 2가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선택 방식을 정확 선택으로 2가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2가지가 아니라 1개나 2개 이렇게 2개까지 응답을 받으셔도 괜찮은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최대 선택으로 2가지를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개를 선택해도 괜찮고 2개까지 선택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2가지 이상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2개, 3개, 4개 이렇게 반드시 2가지 이상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최소 선택으로 2가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선택으로 두 가지를 받으시게 되면 두 개 이상은 반드시 응답해야만 설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은 저는 정확히 두 가지를 받아볼 것이기 때문에 정확 선택으로 두 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방식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설문 문항을 등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수 선택형은 추천을 드리질 않고 있어요. 한 문항에 여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선택형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대신 한 문항에 대해 여러 응답을 받으셔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순위형 문항을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복수 선택형과 응답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응답 문항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2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두고 보기는 4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와 동일하게 강아지, 보기 2번에는 고양이, 3번에는 병아리, 4번에는 고슴도치, 이렇게 4가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질문에서 2순위까지 선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순위 개수를 2가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위 개수에 한계를 지정하는 기능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순위 개수에서 한 개를 우선순위로 물어볼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선순위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일 선택형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2순위까지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순위 개수를 2가지로 지정을 해주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선순위형 문항이 마찬가지로 등록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진행을 하셨을까요? 여기까지는 다 같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매트릭스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여러 문항에 대해 동일한 척도로 응답을 받으실 때 사용하는 표 형태의 질문입니다. 이제 매트릭스형 문항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세부 질문을 여기 질문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음 여행지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한번 문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질문에는 아래로 쌓여가는 질문의 개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총 2가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질문 1에는 산, 세부 질문 2에는 바다를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는 5개 보기로 응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보기 2번에는 선호하지 않는다. 3번에는 보통이다. 4번에는 선호한다. 5번에는 매우 선호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연속되는 척도형 문항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께서 영화를 보신다고 할 때 영화의 평점이 별점 1점이면 별로 추천하지 않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별점 5점이면 매우 재밌고 추천하는 영화가 되는 것처럼 보기 1번은 컴퓨터에 숫자 1로 입력이 됩니다. 반대로 보기 5는 숫자 5로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들께서 긍정적인 것을 보기 1번에 작성을 하시고 부정적인 것을 보기 5번에 작성을 하셨다면
긍정적인 게 많이 나올수록 평균 점수는 1점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 훨씬 편하게 분석이 진행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입력이 되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표 형태의 질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술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서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항일 겁니다. 이런 기타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되는 문항이 되기 때문에 필수 여부에서 필수 대신 선택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필수 여부에서 필수로 두고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글자 이상을 입력하셔야만 응답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응답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의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건의사항이 없는데 얘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건의사항을 받으시는 것처럼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여부에서 필수 대신 선택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짧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구구절절하게 좀 길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단문응답형 대신 장문응답형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서술형 문항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수 여부를 필수로, 응답 유형은 단문응답형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설정해 주셨다면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문항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을 설문 DB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설문 DB는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이나 혹은 학년 말에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지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문항들을 저희가 아카이빙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문항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 두었어요. 지금처럼 문항 유형에서 설문 DB를 클릭해 주신 다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특정 키워드가 있으시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신 다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문항이 있다면 앞에 구분 박스를 선택하시고 뒤에 척도를 설정하신 다음 등록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하는 문항이 지금처럼 바로 등록이 될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드시더라도 이렇게 문항을 만드신 다음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문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항 안에 이미지를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제가 임의로 가지고 온 이미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미지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같이 따라 하시긴 힘드실 거고 그런 분들께서는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레카에서는 저희가 유도한 바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반장 선거 혹은 학급 회장 선거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장 선거나 회장 선거 때 이미지를 같이 포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반장 선거나 회장 선거는 보기 후보들 중에 한 명만 선택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단일 선택형 문항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단일 선택형을 클릭해서 문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질문으로는 다음 후보들 중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문항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넣어주실 때는 이 질문명 콤보 박스에 표 왼쪽으로 이미지라는 옵션 버튼이 있어요. 이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 속성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면 이곳에 업로드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업로드하실 사진을 그대로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서버로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지금처럼 서버에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진 크기만 조금 조절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항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문항이 등록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두고 다음으로 보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 1번에는 기호 1번 이기영, 보기 2번에는 기호 2번 도라에몽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입력해 주셨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문항을 등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응답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지와는 별개로 다시 보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를 선택하신 상태로 응답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문항을 한번 쭉 다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조건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조건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3번 문항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동물 2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이 3번 문항에 대해서 1번에 남자로 선택하신 분들에게만 응답을 받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3번 문항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3번 문항에 들어가 주신 다음 필수 여부에서 필수 대신 조건, 다음으로 1번 문항에 남자의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조건을 거는 문항은 3번 문항이에요. 이 3번 문항이기 때문에 앞에는 1번 문항도 있고 2번 문항도 있죠. 근데 조건을 걸 수 있는 문항은 1번 문항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문항 앞에 단일 선택형의 문항이 있을 경우에만 조건을 걸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건을 걸어 주시고 지금처럼 조건 문항 1번에 남자의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주시게 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항 3번은 필수가 아니라 조건의 문항 1번이 답이 1번일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다 만드시고 순서까지 설정을 다 해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조건 자체가 문항 번호에 걸리다 보니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문항의 순서를 바꿔주시게 되면 걸려있는 모든 조건이 풀린다 라는 팝업 창이 하나가 나타날 거고요. 이때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걸어놨던 조건이 풀리면서 필수형으로 바뀐 걸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 문항 세팅 다 하시고 문항 설정까지도 다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조건 거시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문 문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은 선생님들과 같이 지금 제가 만든 설문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채팅창에 응답하실 수 있는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한 1분, 2분 정도만 잠깐 응답을 받아보고 이 응답 받은 걸 토대로 응답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설문 응답이 가능하실 거예요.
혹시 응답 다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응답 다 했습니다 라고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총 48분이 듣고 계신데 25분 정도, 25분이 응답하실 때까지만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3분 남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은 되게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40분이 교육을 같이 들으셔도 지금처럼 응답하시는 분들은 16분, 17분 정도밖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총 27분이 지금 응답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제 응답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설문지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설문지를 만드신 다음에 먼저 설문지를 발송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테스트하신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곳에서 별도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지우신 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서버 자체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별도로 복구를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발송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시고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설문조사를 발송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설문조사 관리의 결과 분석, 이곳에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문항에 대한 빈도에 따른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는 그래프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받아주실 수도 있고 막대형 그래프 대신 원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 오른쪽으로 보시면 짝대기 3개의 문양이 있을 거예요. 이 문양을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그래프를 개별의 형태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응답의 결과를 한번 쭉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응답해 주신 분들의 성별은 남자가 5분, 여자분이 23분이 응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기타가 한 분 들어왔어요. 이 기타에 대한 응답은 저희가 기타에 대해서는 자유응답형을 추가를 했을 거예요. 이 자유응답형에 대한 내용은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체크하시고 세부적인 응답은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비어 있는데 저희가 가끔 학교 단위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지금처럼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거 없이 학생들에게 성별을 묻는 문항에 기타를 포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아메바를 작성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중성, 고릴라 이런 거 작성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누적이 됐다, 중복이 됐다 그래서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쭉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5분, 여자가 23분, 그리고 기타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기타에 대한 그래프는 빼고 그래프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하는 범위에서 해당하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보기를 제외하고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내가 다시 기타에 대한 응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범위에서 클릭하셨던 범위에만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기타에 대한 응답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복수 선택형에 대한 응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강아지가 2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고양이랑 병아리, 고슴도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복수 선택형은 빈도와 그래프까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우리 동일한 문항에 대해 우선순위형으로도 한번 여쭤봤었죠.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1순위로는 강아지가 2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2순위로는 고양이가 14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우선순위에서는 빈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순위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여행 선호도를 살펴보면 산에 대해서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바다에 대해서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서술형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서술형에 대한 내용은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벨벳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방탄소년단 어딜 가나 나오시는 분이 방탄소년단이 있으세요. 그리고 영탁, 송가인, 임영웅 씨 이렇게 쭉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최근에 선생님들께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TV에 누가 나왔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미스터 트롯이 유행했을 때는 이 모든 칸에 임영웅이 도배가 된 적도 있었고요. 미스 트롯이 유행했을 때는 이 모든 칸이 송가인으로 가득 찼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같이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설문 DB에 대한 문항은 지금처럼 받아줬고요. 우리 반 반장으로는 기호 1번 이기영이 62%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반장 선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조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기영을 많이 뽑아주시고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이 많으면 도라에몽이 당선될 확률이 조금 높더라고요. 오늘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제가 추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든 응답 결과는 위에 보이는 빈도표를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도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리뷰 다운이라는 이름으로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엑셀 파일을 켜시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오픈하시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둔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대로 나타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처럼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남자는 몇 명이고 몇 퍼센트 있는지 그리고 자유응답형 기입이 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쭉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관식으로 받았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쭉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중간 보고 혹은 지금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나 확인하실 때 단순하게 이 빈도표만 뽑아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거나 혹은 네, 얼마 정도 응답이 찼는지 확인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빈도표를 사용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빈도표 대신 원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료도 마찬가지로 저장하시면 로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 로우 데이터를 켜게 되면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형태로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응답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끔 저희 쪽에 이 빈도표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빈도 분석한 결과의 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형태의 원자료가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원자료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가장 첫 줄에는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질문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아래로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거 이상으로 문항을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더 늘어가게 되고요. 응답자가 한 명씩 한 명씩 더 쌓이게 되면 아래로 한 줄씩 한 줄씩 더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원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1번 응답자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번 응답자분을 보니까 보기 1번에는 문항 1번에는 1번이 남자로 선택해 주셨고 좋아하는 동물로는 강아지와 고양이, 1순위로는 강아지, 2순위로는 고양이를 선택해 주신 분, 그리고 산과 바다 모두 선호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가수로는 레드벨벳, 그리고 우리 반 반장으로는 이기영을 선택해 주신 분, 이렇게 가로로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설문 문항을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문항 1번은 어떤 거에 대한 문항이었고 이거의 보기 1번은 어떤 건지 2번은 어떤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이 원자료만 보게 된다면 보기 1번은 무엇이었고 보기 2번은 무엇이었는지 문항 7번은 어떤 걸 물어본 문항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를 저장해 주시는 경우에는 옆에 보이는 코드북도 반드시 같이 저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북을 저장하시게 되면 코드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정해 놓은 툴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로딩 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네, 코드북을 오픈하게 되면 지금처럼 문항 1번은 어떤 거에 대한 문항이었는지 이거의 보기 1번은 어떤 거고 보기 2번은 어떤 건지 또 서술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인 건지 이런 문항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자료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코드북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받았던 이 모든 응답은 지워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빈도과 그래프만 확인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코드북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이곳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과 분석 분석, 상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 봤던 성별에 대한 빈도 그래프, 빈도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변수 리스트에서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던 1번 문항을 선택해 준 다음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를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지금 변수 리스트에 보면 문항 2번이 없을 거예요. 문항 2번은 우리가 복수 선택형으로 만들었던 문항이었죠. 그리고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하러 넘어오셨더라도 변수 리스트에는 복수 선택형에 대한 문항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문항 5번도 나타나지가 않을 거예요. 이 문항 5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이었어요.
서술형 문항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은 성별이었던 문항 1번을 선택 변수로 내려준 다음 그래프 종류를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프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와 동일하게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 처음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팝업 자체가 차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팝업이 차단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통계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지금처럼 결과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결과는 결과 왼쪽 상단을 보시면 디스켓 모양으로 저장 버튼이 있고요.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PDF, JPG 같은 5개 유형으로, 문항 유형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글로다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를 한글 파일에서도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과표에서 간단하게 분석하신 분석표에서 이곳에 밑에 간단하게만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라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처럼 분석 진행하신 다음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결과표를 받으시고 이곳에 분석 결과를 해석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문조사에 대해서 유레카 설문조사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다음 주 목요일에 통계 분석 관련해서도 네,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질문 없으신 분들께서는 네, 만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